헤드로만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삼각함수 개념 제가 그냥 한 큐에 정리하면서 마필 교과서를 쭉 다시 한번 훑고 이제 문제풀이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크게 두 개 나눠질 거고, 사실 삼각함수 들어가고 나면 마필 교과서 내에서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삼각함수 정의도 하나 있고 그래프 있고 활용 있고 이렇게 있거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건 보통 그래프부터야.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까지는 완벽히 뭐 이해할 만하겠다 싶을 거고요. 조금 특이한 지점들이 몇 개 있어요. 지난 시간에 시초선이랑 동경 얘기 한번 했었지. 그래서 쟤네들로 이루고 있는 게 각이다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각이라는 친구는 몇 바퀴를 돌려도 결국에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친구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는 일반각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위치를 결정한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을 그려놓고 나서 우리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60분법, 우리가 그 기존에 쓰고 있던 각에 대한 체계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단위를 도 이렇게 쓰고 영어로 디그리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 뭐 60도, 3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저 단위를 생략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호도법의 특징이 뭐냐? 결국에 반지름과 여기 있는 호가 뭐 될 때? 같아질 때. 반지름과 호가 같아질 때를 얼마로 정의하자? 1로 정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1라디안이야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친구는 의미 자체가 비율을 내서 시작을 해버려요. 그냥 어떤 식으로 쓰면 좋냐면 반지름 R을 1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오케이? 반지름 R이 1인 상태에서 원이 하나 있었다 치자. 잠깐만요. 원자쌤 취소가 아직 안 와갖고 반지름을 1이라고 하면 원이 하나가 딱 생기겠죠. 참고로 반지름이 1인 원을 앞으로 단위원 이렇게 부릅니다. 단위원. 그럼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의 어느 정도 호를 한번 갖고 와보자. 중심을 딱 찍고 이렇게 부채꼴을 꺼낼게요. 이 부채꼴로부터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겠지. 여기 있는 호의 길이를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표현을 했었니? 하면 호는 어떻게 돼요? 원주라는 원의 둘레에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얼마? 중심각 이렇게 했죠. 중심각을 A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여기 A라고 치면 오케이? 그럼 원주는 어떻게 구해요? 하면 이게 2파이 R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A도 이렇게 시작을 했죠.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세팅을 뭐라고 정했냐면 너라는 호가 누구랑 같아질 때? 반지름과 같아질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걸 우리가 1이라고 정의하자 했죠. 이렇게 만드는 누구? 이 각을, 이 네모를 얼마라고? 1이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 호랑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약분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1로 잡자 했던 거고 결론적으로 남는 게 1은 2파이에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네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하면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에는 요 네모의 각을 얼마로 설정했으니까 내가 1 단위가 뭐라고? 라디안 이렇게 설정을 했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식이 성립해요? 1이란 친구는 360도분의 2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360도는 결국에 뭐가 돼요? 2파이가 돼요. 그러면 파이는 몇 도? 180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치? 다시 그래서 호도법 자체가 사실은 호를 표현하기 위해서 각도들의 비율을 설정하는 거 있죠. 그게 호도법이야 원래. 이게 호도법인데 이 친구 정의가 360도가 2파이다. 결론은 파이가 180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울 때 자주 쓰던 특수각 뭐 있어요? 30도, 45도, 60도 뭐 이렇게 있었죠. 이 친구들을 각각을 외운다의 개념으로 다가가지 말고 처음에는 30도는 얼마로 나눈 거야? 180을 6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몇 분의 몇? 6분의 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45도는 180을 4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4분의 파이야. 다시 60도는 어때요? 3분의 파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오케이? 앞으로 이게 처음에 이게 안 익숙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안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게 빨리빨리 딱 나오시면 돼요. 그치? 자, 그런 식으로 내용이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럼 이 호도법을 배운 상태야 이제. 이걸 배운 상태에서 나오는 유형 여러 개가 좀 있는데 그거는 교재 같이 보는 걸로 하고 그냥 개념을 빠르게 또 얘기를 할게요. 이거를 확장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부채꼴이 딱 있어요. 부채꼴의 호, 얘를 우리가 문자로 쓸 때 L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요 L을 표현하는 방법이 원래는 뭐였어? 2파이R이라는 원주를 곱한 다음에 거기에서 360도분의 얼마? 중심각 이렇게 가져갔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 호도법으로 쓰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친구는 360도가 곧 뭐예요? 이게 곧 2파이죠. 맞아요? 그리고 중심각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를 내가 세타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L이라는 친구는 2파이끼리 약분되고 남는 게 R과 각 세타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L이라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이게 얘보다는 훨씬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면 몇 년 지났지? 중1, 중2, 중3, 고1, 고2 거의 5년째네요 대충. 그럼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훨씬 편하죠?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전까지 했던 각은 보통 뭐 X도 혹은 뭐 A도 이렇게 쓰고 있었다면 여기서부터 호도법으로 쓰는 각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세타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각을 세타로 표현을 해. 그러니까 A도가 얼마니 하면 30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세타가 얼마니? 라고 하면 대부분은 6분의 파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약속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L이라는 호는 R 세타다. 다시 그럼 넓이는 어떻게 들어와요?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 넓이 이렇게 하지. 결국에 얘는 S라고 쓸 건데 원 넓이가 뭐야? 원의 넓이가 파이 R의 제곱이죠. 맞아요?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분에 해당하는 각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360도를 뭐라고 둬요? 2파이라고 두겠죠. 그렇죠? 각을 뭐라고 둬요? 세타라고 두겠지. 그렇지? 그럼 결국에 요 식이 파이끼리 약분이 되고 남는 것만 보면 분모에 뭐가 남아요? 2가 아직 남아있고 분자는 뭐가 남아요? R제곱과 세타가 남아있죠. 그래서 보통 얘를 공식으로 쓸 때는 2분의 1에 R제곱 세타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풀어서 쓰면 2분의 1에 R 곱하기 세타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말하는 R 세타가 아까 뭐였어요? L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 R L 이렇게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요게 초반에 나오는 가장 쉬운 파트들 넓이 구하는 방법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자, 요 정도 얘기한 상태에서 교재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시초선 있고요. 동경 있어요. 알고 있고요. 반시계가 양의 방향, 시계가 음의 방향 알고 있는 얘기죠. 크게 저희 입장에서 궁금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반각 지금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한 거 확인을 했었고 실제 시험 문제는 그냥 요 정도로 나와요. 이거 50도 표현해라.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얼마? 50도야. 그러니까 n자리 얼마? 0 들어가면 돼. 뭐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오케이? 일반적으로 쓸 거면 여기 그냥 n으로 써주시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물어본다. 1140도 이렇게 물어본다고. 1140도. 그럼 1140도를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럼 사실 우리는 0도부터 360도는 결정을 하는 게 좋죠. 그 안쪽으로 웬만해서 정리하는 게 좋거든요. 360도 다음 한 바퀴 더 돌면 720도지. 맞아? 그냥 1140도에서 720도를 한번 빼봐. 얼마 나와? 20 나오고 여기는 4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다시 360 하면 또 빼봐. 얼마 나와? 60이니 이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표현하면 360도를 몇 번을 가고 3번을 하고도 얼만큼 더 있다? 60만큼 더 있다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60도를 굳이 누군가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대요. 크게 막 슬퍼할 필요는 없겠지. 그냥 위치만 제대로 쓰시면 일반각이 표현이 된다. 오케이? 다 그 정도 얘기일 거고요. 마이너스 붙었다. 그럼 어려울 게 있나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저기다가 360도를 더해봐. 얼마 나와? 마이너스 45도 나오죠. 거기서 360도를 또 더해봐. 얼마 나와? 315도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너는 결국에 얼마다? 360도를 사실 따지고 보면 마이너스 2바퀴 돌고 나서 315도가 있었던 친구일 건데 이런 것들은 지금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각에선 그냥 너를 n이라고 두시면 되겠다. 오케이? 계산 틀린 거 없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더할 거 맞았네. 안 어렵죠? 넘어갈게요. 넌 너무 졸리다. 어떡하냐? 자, 그 다음에 사분면 각 한번 얘기 좀 하자. 근데 이거는 크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없어. 일단 사분면은 아시죠? 요것만 좀 기억을 하세요. 축은 뭐는? 축은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은 좀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요 각 구해라. 모르는 거야? 몇 사분면인지. 오케이? 그 정도만 얘기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물어보겠대. 770도가 몇 사분면이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 바퀴가 360도, 두 바퀴가 720도잖아. 720 빼면 이거 결국에 뭐랑 똑같아? 360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사실 50도랑 똑같은 거겠죠? 50도는 몇 사분면이에요? 1사분면. 그러니까 너 몇 사분면 각이야? 1사분면 각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얘기가 있구나.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있는 포커스 내용은 조금 알고 있어줘야 되거든요. 조금 이따 문제를 한번 풀 건데 일단 사분면에 대한 각을 표현을 할 때 얘네들도 전부 일반각으로 써야 돼. 일반각으로. 그래서 360n을 항상 붙이고 0도부터 90도, 90도부터 180도 이렇게 계속 쓰고 있을 거야. 270도 이런 식으로. 조금 있다가 이 친구 전체를 나누거나 뭐 곱하거나 이런 걸 할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넘어가서 호도법 이미 다 했던 얘기죠. 뭐를?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 1로 정의하겠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비율의 의미가 아니라 반지름과 각의 합성을 하네. 참 슬픈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60분법과 호도법 있었는데 60분법은 이 친구를 뭐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였었고 지금 내 입장에서 알 건 아닙니다. 호도법만 제대로 기억을 하자. 중요한 거 뭐? 파이는 180도. 얘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자, 넘어가서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정리를 원래 이렇게 해주거든요. 얘네가 지금 이게 써놓은 게 의미 자체가 파이분의 180도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써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파이가 180도가 편해요. 그치? 밑으로 내려가서 중심각의 크기는 뭐 2라디안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친구는 뭐 이 정도 얘기거든요. 1라디안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180을 3.14159 등등등등으로 나눠봐. 그럼 대충 57.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케이? 57. 얼마로 돼 있을 거고 60보다 살짝 작을 거고 결국엔 이 친구를 여러 번 가져다가 붙여서 파이번 갖다가 붙이면 절반이 완성되고 이 파이번을 갖다 붙이면 한 바퀴가 완성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이거는 하나 알고 가자. 파이 이건 진짜 상관없는 얘기야. 파이가 뭐야? 원주율이죠. 원주율. 원주율이 무슨 뜻이냐면 이 반지름에 대해서 원주가 원의 둘레야. 원의 둘레의 비율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결국에는 이렇게 있으면 무슨 원이든지 간에 요 반지름 있죠. 맞아요? 요 친구를 여기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도 조금 더 붙이면 한 바퀴가 완성된다.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오케이? 넘어가서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얘는 하나 언급만 하고 갈게. 우리가
라디안 호도법으로 넘어올 때 각을 보통 세타로 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일반각을 360도 n 더하기 얼마? 알파도 이렇게 표현했죠. 맞아요? 이거를 호도법으로 쓰면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뭐 한 거야? 360도를 2n 파이로 쓴 건데 순서상 2파이 n이 원래 맞죠? 근데 저기서 2n 파이로 쓴 거고 그 다음 플러스 세타 이렇게 썼단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본인들이 헷갈릴 이유는 없어요. 그렇군. 요 표를 외우는 건 미친 사람이죠. 네가 만약에 4분의 3파이가 궁금해. 이게 몇 도인지가 헷갈려. 그럼 뭐 하면 돼? 4분의 파이 얼마야? 45도야. 45도 세 번 하면 얼마야? 135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이 왼쪽까지만. 자, 남은 거 똑같고 이거 이미 제가 다 한 얘기예요.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문제 유형 하나를 좀 풀기 위해서 정리를 해주신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면 이래요.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가장 컸으면 좋겠어. 넓이가 가장 컸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부채꼴이 둘레가 일정해 쓸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반지름을 최대한 늘리고 그 다음에 부채꼴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반지름 제일 작게 이렇게 만들고 대신에 각을 뭐 해요? 이렇게 늘릴 수도 있겠지. 이거 너무 심했나? 최대한 펼쳐서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요 넓이랑 요 넓이 중에 누가 크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둘레가 일정할 때 그때 넓이는 어떻게 쓸래? 이 문제인데 우리 부채꼴의 둘레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반지름 R, 여기가 반지름 R, 여기가 호의 길이 L이죠. 얘네들을 전부 합치면 둘레잖아. 그러니까 둘레가 일정하다는 건 2R 더하기 L이란 친구가 어떤 숫자로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요거를 가정하고 있을 때 넓이를 한번 써보면 넓이는 어떻게 나와요? 편하게 한번 가자. 넓이는 2분의 1에 R 제곱 세타도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R, L 이게 좀 더 편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L이라는 친구 대신에 뭐라 넣어도 돼? 일정한 숫자를 어떤 K라 치고 K-2R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 넓이는 R에 대한 몇 차씩 돼요? 2차씩 되겠지. 그럼 요 2차식이 심지어 위로 볼록한 2차식이겠죠. 맞아요? 그럼 이 넓이의 최대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세팅을 할 때 뭐 이렇게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둘레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둘레가 16이래. 그럼 얘가 하는 말이 얼마야? 2R이랑 L을 더하면 그게 얼마야? 16이야. 이렇게 알려준 거지. 그럼 여기서 L이라는 친구는 16-R이라고 결정을 해놓고 시작을 할 거고요. 너가 말하는 넓이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넓이는 2분의 1 R L 대신에 16-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 친구 원래 두 근이 0과 16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축은 8이겠죠? 맞아요? 그럼 요 가운데 지점이 얼마야? R이 8일 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R이 8일 때 넓이가 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반지름 얼마예요? R 8이겠죠. 그 다음에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R 자리에 8을 집어넣을 때 얼마 나오냐 이랬단 말이야. 여기다 8 집어넣으면 8, 8에 64에서 절반이니까 32겠지. 맞아요? 그래서 너에 대한 최대값이 얼마다? 32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2분의 1을 안 했네. 둘레가 멍청해갖고 죄송합니다. 요렇게죠. 이렇게. 네, 2R인데 R로 쓰고 풀었다. 그렇죠? 그럼 이거 2를 약분하고 나면 식이 이거 사라지고 여기 8 되고 여기 1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최대가 4일 때고 집어넣으면 결국에 1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얘는 사실 문제 유형 하나로 빠지면 되는데 그 내용을 뭐 해줬다? 깔끔하게 정리해줬다 얘기하는 거고요. 굳이 본인이 애써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그냥 빠르게 좀 풀고 넘어가자.
괜찮겠어? 커피 하나 줄까? TOP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요 친구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는 건 생략. 얘는 각도 뭐랑 똑같아? 사실 120도랑 똑같죠? 맞아요? 그럼 얘가 말하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겠죠? 맞아요? 아, 그 정도구나. 이거 720에서 빼면 210 남죠? 이 친구는 뭐랑 똑같아? 210도랑 똑같아. 맞아요? 210도는 180 넘겼지? 이 친구 몇 사분면? 3, 4분면이야? 뭐 이 정도로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요거까지만 할게요. 마이너스 약. 여기다 플러스 720을 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0도 나오죠. 그러면 봐봐. 얘가 내가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럼 요 정도에서도 계산이 끝났거든요. X축, Y축이 있는데 마이너스면 여기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요만큼 60도면 그게 마이너스 60도인 거잖아. 몇 사분면에 있어요? 4사분면에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에 대한 결론은 4사분면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해하시죠? 그런 상황이었군.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 이 정도는 니네가 할 수 있겠죠. 그냥 한번 해보시고 좀 안 된다 싶으면 조금만 슬퍼하시고요. 그냥 이걸 해. n에다가 근데 할 수 있지 않나? 이거 얼마야? 더하기 얼마 하고 싶어요? 720한 마이너스 살겠죠? 한 번 더 하면 되겠지? 이기면 한 번 하자. 720 더하기 360 얼마예요? 1080이죠? 맞니? 여기다 1080 더해. 그럼 1080 빼기 980 얼마야? 100. 이거 100 맞아요? 아니네? 이게 틀렸죠? 답이 심지어 1번이랑 맞춰버렸네? 1번 이렇게 해서 끝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친구 어떻게 하면 돼? 여기 n으로 표현된 거 2파이가 한 바퀴지? 마이너스죠? 이거 1보다 크죠? 2보단 작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2파이를 딱 더해봐. 2파이는 6분의 몇 파이야? 12파이죠? 6분의 12파이 빼기 6분의 7파이 하면 6분의 5파이 남을 거 아니야. 뒤에 6분의 5파이 잘 썼지? 너 맞아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건 틀릴 수가 없어요. 에이씨 풀었네. 넘어갈게요. 요거는 좀 별표를 쳐놓고 얘는 시험에 하나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배우면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 나도 어릴 때 헷갈렸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한번 기억을 잘 해보고 문제 풀어보면 좋아요. 정 안 되면 제가 외우게 시켜드릴게요. 문제 유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타의 각을 주고요. 이 친구를 나눠요. 보통 뭐 한다고? 나눠요. 근데 2분의 세타는 쉽거든. 3분의 세타부터 항상 문제야. 4분의 세타는 오히려 쉬워요. 3분의 세타는 항상 문제야. 얘를 가져다 풀 건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쓰지마 이거는. 2사분면이면 90도보다는 클 거고 180도보다는 작겠지. 그냥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했어. 그럼 그거를 절반을 한 거야 만약에.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돼? 45도부터 한 90도 사이에 있겠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럼 45도부터 90도까지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지. 그럼 정답 1사분면이네 하고 답을 보면 뭐라 써졌어요? 갑자기 3사분면이 나와요. 요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테니까 본인 편한 대로 따라가시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계산을 통해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 야, 세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360도 n을 갖고 그리고 나서 90도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 그렇지? 거기서부터 360도 n을 갖고 어디까지? 180도까지 가는 상황이겠죠. 맞아요? 그럼 2분의 세타로 넘어온다는 얘기는 저 전체를 절반으로 쪼개야 되죠. 그러니까 90을 절반 쪼개서 45인 거 참 좋은데, 이거 참 좋은데 뭐도 필요해요? 360을 절반으로 쪼개는 것도 필요할 거 아니야. 360 절반을 쪼개면 180도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여기도 180도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여기서 얘네들은 위치를 표현하죠.
이게 바퀴수였지. 회전수였지, 회전. 근데 문제는 그 앞에 붙어있는 360이 왜 정해진 거였어?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 거잖아. 이렇게 한 바퀴를 돌 때 몇 도를 돌아요? 360도를 돌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360도를 한 바퀴로 하고 위치가 너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절반으로 쪼개졌어. 나는 이제 한 번 돌았다라는 걸 180도씩만 돌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쭉 돌면 자기 쪽으로 돌아와야 되거든. 근데 이제 나는 180도만 가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180도 가면 어디예요? 여기겠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처음에는 그냥 각을 집어넣어도 돼요.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뭐야?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45부터 어디까지? 90까지죠. n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25부터 어디부터? 225부터 어디까지? 270까지 이렇게 나오지. 맞구나. 맞죠? 그러고 나서 이제 n에다 또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어때요? 그제서야 이상한 거. 여기서 다시 180도 하면 얼마야? 405점.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405도부터 막 간단 말이야. 근데 405가 곧 뭐랑 똑같아요? 45랑 똑같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요렇게 두 개를 한 세트로 도는 친구구나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45부터 90까지를 우리가 몇 사분면이라 불러? 1사분면이라 부르죠. 맞아요? 225부터 270까지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지. 그래서 너에서 3사분면이 나와 이런 결론이야. 오케이? 근데 요렇게 가시면 조금 이제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을 좀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뭐라고? 계산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개가 더 있는데 요 아이디어를 아셨으면 이제 이렇게 좀 갑시다. 자, 그래프가 있어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범위를 그림으로 줄 수도 있거든요. 몇 사분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림으로 물어봐요. 그럼 잘 생각을 해봐. 나는 앞에 붙은 이런 걸 스타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지점? 스타트 지점. 저기서부터 40을 더 간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 360도였을 때는 여기가 스타트 지점이야. 그리고는 이게 한 바퀴 돌고 다시 한 바퀴 돌고 이런 거였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두 번째로 180으로 쪼개졌죠. 그럼 이제 여기서 스타트를 하는 건 좋아. 그럼 다음번에 한 바퀴를 돌면 정확히 반 바퀴만 돌아서 여기서 멈추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스타트했던 180을 기준으로 처음에 몇 도 가요? 45도를 더 가요. 뭐라고? 여기 보면 45도를 더 가. 그 다음에 90도를 더 가. 요게 두 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 스타트 지점으로부터 45도를 더 가면 여기까지죠. 그렇지? 다시 어디까지? 90까지 더 가면 여기까지지. 실제로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요 범위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스타트 라인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뒤집혔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45도를 더 가고 여기서부터 90도를 더 간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색칠하면 어떻게 나와? 45도 더 가고 90도 더 간다 쓰면 여기 영역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 빨간색 범위가 사실은 여기서 썼던 빨간색 범위랑 똑같단 말이야. 그치? 45부터 90까지 225부터 270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구나 이러는데 요게 더 조금 편하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틀리진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머릿속으로 이건 해야 돼. 요 숫자들이랑 요 숫자들을 계산은 조금 해줘야 돼요. 일단 계산은 좀 하고 숫자를 집어넣어서 판단하기보다는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돌리는 게 조금 낫다. 이 정도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정답이 1, 3 얘도 그림을 그려는 놨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거 봐봐. 4사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랑 4분의 세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어려울 게 없는 게 이제 잘 생각해봐. 그래도 풀어줘야 되겠다 이거. 3분의 세타는 어떨까? 세타가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이따 써야지. 세타가 기본적으로 360을 깔고, 그치? 거기다가 더하기 얼마? 4사분면이니까 270부터잖아. 270부터 어디까지야? 360까지죠. 맞아요? 이렇게 갈 건데 저걸 3으로 쪼개봐. 3분의 세타로 쪼개봐.
그럼 얘는 스타트 지점이 120부터 시작을 해요. 오케이? 그리고 3으로 쪼개면 얼마 나와? 90도 나오죠. 다시 이 친구 3으로 쪼개면 120 똑같이 나오고 3으로 쪼개면 120 나오죠. 맞아요? 이런 상태입니다. 4로 쪼개면 어때? 360을 4로 쪼개면 어때? 90 나오죠. 그럼 얘는 90부터 시작해서 270을 4로 쪼개면 더러운 거 하나 나오겠죠. 뭐 나오니? 4분의 270은 2분의 135. 135 나누기 2는 70 좀 안 되겠네요. 60 땡땡 이렇게 쓸게요. 이 친구 어때요? 90n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360을 4로 나누면 얼마야? 90이겠죠. 오케이? 요런 세팅이면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X축 있고 Y축이 있어. 3, 4분면부터 얘기를 할게요. 너는 120도를 기준으로 시작을 하잖아. 시작점은 무조건 원래 0이거든? 원래 어디라고? 원래 여기란 말이야, 여기. 오케이? 여기서 120도가 지나면 어디예요? 요 정도쯤 들어오겠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120도 지나면 어디예요? 또 요 정도 들어가겠지. 그 다음 여기서 120도 들어오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스타트 라인이 몇 개가 생겨야 돼?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생겨야 돼, 기본적으로. 오케이? 거기서부터 뭐라고? 120도의 스타트선부터 몇 도를 더 가래요? 90도를 더 가래요. 그러면 여기서 90도를 더 가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 너에서 90도를 더 가면 요렇게잖아. 그렇지? 여기서 90도를 더 간대. 이거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면 저기 30도 차이 나잖아. 나무가 60도란 말이야. 90도 더 가면 요렇게 생기겠죠. 오케이? 헷갈리면 첫 번째 거만 잘 잡아. 이렇게 해줄까 그냥? 이 선 3개를 하기 힘들면요. 첫 번째 선만 제대로 잡아 그러면. 첫 번째 선이 0에서 스타트해서 90도를 더 갔죠. 맞아요? 90도 더 갔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할게 그러면.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선은 어떻게 돼야 돼? 두 번째 선은 너로부터 120도를 더 가면 되죠. 90도에서부터 120도를 더 가면 되지. 그럼 90도 가고도 30도 더 가야 되잖아. 그럼 두 번째 시작점을 어디라고? 여기라고 잡자고요. 오케이? 다시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120도를 또 가야 되지. 맞아요? 그럼 60도 가고 다시 60도를 가면 한 여기쯤에서 이렇게 멈추겠네요. 맞아요? 아,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전부 왼쪽을 표현하고 있는 거, 왼쪽을. 거기서부터 120까지 가야 돼. 120은 얘로부터 얼마 차이 나는 거야? 30 차이 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빨간 선부터 30 차이 나니까 여기까지 들어오면 되겠네? 맞아요? 빨간 선부터 30 차이 나니까 여기 들어오면 되겠네? 맞아요? 빨간 선부터 30은 여기 들어오면 되겠네?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문제가 하는 얘기가 뭐가 돼요? 빨간색부터 파란색 사이의 영역에 들어갈 거야? 이 얘기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가 말하는 넓이가 어디? 이쪽 하나랑 이쪽 하나에서 그려질 거야. 저 사이에 각이 들어있을 거야 이 말이겠죠.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자. 아예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스타트선을 나는 원래 처음 생각할 때는 앞에 있는 걸로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맨 첫 번째 거, 요 45도 붙어있는 이런 거 있지. 그 친구를 스타트로 잡고 그 다음부터 몇 도씩 돌릴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몇 도씩 돌릴지만 맨 처음을 뭘로 잡았고 여기서 맨 처음을 90으로 잡았고 몇 도씩 돌리자? 120도씩 돌리자. 그리고 너는 30도 차이가 30도만 더 그리면 돼 이 얘기겠지. 다시 그럼 요거 4, 4분면짜리 되게 쉬워요. 요거 되게 쉬워. 이게 웃긴 게 90도마다 돌리잖아. 맞아요? 요 친구가 68 뭐 이런 식일 거란 말이야. 대충 나눠보면 이상한 데서 시작을 하겠죠. 요런 데서 시작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몇 도 가냐면 90도까지 가요. 시작을 어디까지 해서 어디? 여기서 끝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요 90n이라는 건 직각마다 반복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요 행동을 여기서도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치? 요 행동을 여기서도 반복해야 되겠지. 그치? 요 행동을 여기서도 반복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굳이 다 그리면 이렇게 나오거든? 범위가? 이렇게 나오거든? 가능한 영역이 어디라고? 여기.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헷갈리면 집어넣어봐. 그래서 결론은 뭐냐? 4사분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로 나눈 친구 있죠? 4로 나눈 친구는 무조건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가요. 무조건 모든 사분면 다 지나가. 결론, 이 친구 3분의 세타는 어디 지나가? 2, 3, 4 지나가죠. 얘 어디 지나가? 1, 2, 3, 4 지나가지. 그럼 겹치는 데가 어디야? 2, 3, 4 지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다. 이렇게 되고 문제가 끝날 거고요. 사실 이제 팁을 좀 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 행동은 할 수 있어야 된다. 테스트 때도 이렇게 나올 거야. 얘네들 보시면 절반 쪼개는 건 결국에는 90도 지나가는 거잖아. 맞아? 그럼 봐봐. 예를 들어 봅시다. 세타가 있었어요. 세타가 3, 4분면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2분의 세타를 구해와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 절반 쪼갤 거니까 얘가 180, 이 친구로 쓸게 이제. 얘 180도 n짜리일 거고요. 더하기 3, 4분면이니까 어디부터? 180부터였을 거 아니야. 180을 3으로 쪼개서 60 이렇게 2로 쪼개서 90도 이렇게 나왔겠지. 맞아요? 거기서부터 270도를 또 2로 쪼개니까 이상은 나왔겠지. 이렇게 있는데 생각을 해봐. X축, Y축 이렇게 있었어. 원래 여기서 시작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몇 도 더 갔대? 90도를 더 갔대. 이제 90도 더 가면 여기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스타트를 할 거고요. 끝나는 지점이 어딘가에 이렇게 박혀 있겠죠. 어딘가 이렇게 박혀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넓이는 여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 요 빨간색 선, 너의 180도는 어차피 여기 맞은편이잖아. 맞은편에서부터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엔 따로 생길 게 없죠. 맞아요? 그 다음에 따로 생길 게 없지. 그래서 머릿속으로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3, 4분면에 가장 큰 각이 얼마야? 270이죠. 절반을 했지. 270 절반하면 대략적으로 135죠. 135면 어디서 멈춰요? 2, 4분면에서 멈추지. 아, 요 친구 첫 번째 친구가 2, 4분면이네. 그러면 당연히 다음 건 그거의 대각선에서 생긴다고요. 뭐라고? 2에서 생겼으니까 4에서 나온다고. 그렇지? 방금 전 문제 어땠어요? 여기서는 1에서 생겼으니까 2, 3에서 나오죠? 절반은 그래서 네가 못하더라도 4분면 판단이 너무 쉬워요. 시험엔 뭐가 나와야 된다고? 시험엔 3분의 세타가 항상 나오는 거야. 오케이? 3으로 쪼개는 친구가 생기는 것도 살짝 애매하죠? 그럼 마지막에 니네가 어려워하는 문제들은 보통 요 친구를 가져다가 이게 4번 선지고 옆에 뭘 같이 주냐면 요 정도쯤 하고 여기서 갑자기 한 이렇게 꺾어줘요. 이렇게. 그리고는 이게 5번 선지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상황이 생겨요? 잠깐만. 4분면을 계산으로만 하면 판단은 똑같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디테일한 위치를 알아볼라 여기까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구분은 할 수는 있어야 되겠다. 오케이? 이 친구는 시험에 나와요. 한 문제는. 넘어가자. 요것도 마찬가지. 자, 이 친구는 여기 밑에 있는 요 네 가지 상황들을 일단은 어느 정도 외우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암기하기 편하게 안내를 한번 할게요. 동경이 일치한다, 반대다 이런 게 있어. 시험에 쌤들이 위에 문제를 내든가 아래 문제 욕을 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조금 그냥 쌤들 스타일마다 달라서 뭐라 못하겠다. 이게 나오는 학교 나오는데 안 나오는 학교 안 나오기도 하고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식이거든요. 알고는 가자. 시험 전날 되면 까먹어서 얘는 다시 보고 가는 게 좋아요. 일단 일치한다라는 느낌을 생각을 해보자. 빨간색 동경과 파란색 동경이 있어. 빨간색 동경을 알파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파란색 동경을 베타라고 표현을 할게. 그럼 얘네들은 애초에 모든 뭐가 똑같아? 위치가 똑같죠. 위치가.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봐봐. 알파를 일반각으로 쓰면 360도 n에다가 더하기 위치 몰라요. x도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베타를 표현을 하자 이러면 이 친구도 똑같이 360도 n에다 더하기 얼마? y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너의 위치가 일치한다라는 건 회전수는 안 중요하단 말이야. 뭐만 똑같으면 돼? 뒤에 결정짓는 x랑 y 너네들만 똑같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치한다라는 말 자체가 얘네 둘이 뭐하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지. 그렇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너 눈에 360도 n 이거 똑같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야. 회전은 몇 바퀴 차이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뭐라고 써요? 360도 n 일단 이렇게 써요. 근데 위에서 아래를 뺄 때 일치했기 때문에 xy가 뭐가 돼요? 사라지겠죠?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 360도 n이야 이렇게 끝나요. 오케이? 아 같은 맥락이야. 그럼 여기서 반대다라고 얘기를 했어.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얘가 하는 말은 결국엔 알파랑 베타의 위치가 정확히 몇 도 차이 나야 돼? 180도 차이 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를 가져다 똑같이 뺄 건데 이 y라는 친구가 따지고 보니까 x보다 180을 더 간 친구였던 거란 말이야. 빼고 나면 360에는 그대로 남고, 그치? 누군 남아요? 플러스 180은 남겠죠? 선생님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치? 결론적으로 너네들도 빼고 나면 뒤에 누구만 180만 더 붙으면 된다.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 있는 친구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y는 x 대칭까지 하나 있거든요. 본인들 교재에다가 하나 따로 적으세요. 같이 하면서 볼게. 대칭인데 이제 축대칭이죠. 축대칭 친구들은 전부 더하기를 할 거거든요. 의미상 이렇게 들어가요. 잘 봐봐. 빨간색 각과 파란색 각을 아까처럼 숫자로 표현을 하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위치를 결정짓는 친구의 부호가 정확히 뭐 하겠어요? 반대겠죠. 내 말을 알아들어? 이건 쓰지 마. 잠깐, 요건 잠깐 봐봐. 그러니까 알파라는 친구를 써야지 했는데 그게 360도 n 360n 더하기 뭐 x 베타를 써야지 했는데 이 친구 360n 더하기 y인데 보니까 요 y가 마이너스 x랑 똑같은 거야. 요 친구가 마이너스 x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뭐 하고 싶어서? 더 하고 싶어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맞아요? 얘네들 더 해버리는 순간 이 뒤에 있는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치? 그 정도를 하고 싶은 거 너도 그 정도 하고 싶은 이런 거 하는 건데 이런 의미를 좀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빨간 선과 파란 선의 평균은 어디야? 평균은 여기 아니야? 두 녀석을 더하고 나누면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가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평균을 표현한다 생각하면 좋거든요. 잘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검정색 선은 몇 도짜리야? x가 얼마? 0도짜리겠죠. 다른 말로 쓰면 뭐 360도 이런 거밖에 안 되겠지. 그러니까 두 녀석을 더하잖아. 그럼 일반각이니까 360에는 그냥 쓰고 몇 도니까? 0도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친구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지. Y축은 선 자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친구 몇 도짜리야? 90도짜리죠. 맞아요? 그럼 빨간 선과 파란 선의 평균이 90도인 거잖아. 그럼 두 놈의 합은 얼마겠어? 그거에 2배, 180 이렇게 된다고. 다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평균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어떤 의미예요? 알파랑 베타를 합치면 거기에 절반까지 해야지 평균이지. 맞아? 근데 그 평균이 아까 왼쪽은 얼마였어? 0이었어.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겠어? 0이겠어. 그게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는 이게 얼마였어? 그게 90도였어. 그럼 두 놈의 합은 얼마겠어? 180도일 거야. 그게 두 번째 얘기인 거야. 뒤에 180도가 붙어야 돼. 그러면 그나마 시험에서 또 나올 만한 거 y는 x 대칭 요거 하나 있겠죠.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x축 하나 있고요. y축 하나 딱 이렇게 있고 요 친구에서 y는 x 대칭 이렇게 하나 있는 거야. y는 x 대칭 아래쪽에 있는 요런 각을 가져다가 알파 위에 있는 요런 각을 가져다가 베타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생각해봐. 빨간색과 파란색의 평균이 몇 도야? 45도잖아. 그치? 그럼 두 놈의 합은 뭐겠어요? 90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결국에는 360도 n에다가 더하기 90도이더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요 내용으로 가시는 게 암기하기 가장 편할 거고요. 지금 전체 경우 몇 가지? 5가지 배운 겁니다. 일치, 반대는 빼는 거고요. 축대칭들은 더하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의 목표는 사실 어떤 걸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일반각의 뒤에 붙어있는 요 위치 결정하는 꼬랑지 있죠? 그거를 없애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너네는 빼야지 그게 사라지는 거고 너네는 더해야지 그게 사라져서 더한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그럼 문제 풀이가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이제 한번 풀어볼게. 7세타랑 세타가 있다. 근데 이 친구가 일치한다 라고 주장을 한대요. 그럼 일치한다란 말은 두 녀석의 차이를 냈을 때 꼬리 부분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7세타에서 빼요. 뭐를? 세타를 빼요. 그럼 그 결론이 뭐야? 그게 360도 n이야. 이렇게 나오겠단 말이죠. 오케이? 그럼 이 친구가 하는 말은 결국에 6세타가 얼마다? 360도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상태에서 그렇게 만족시키는 세타의 크기를 찾아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세타가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치? 세타는 얼마다? 60도 곱하기 n 이렇게 나오죠. 그럼 가능한 세타는 누구? 60, 120, 180, 240, 300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세타 범위는 0부터 360이라 했으니까 내가 말한 5가지 다 쓰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만약에 문제가 0부터 90이다 하면 60도 하나 하고 끝내는 거야. 오케이? 아, 그런 문제구나. 방향 반대? 이건 재미없으니까 너네가 풀어라. 내려가서 발전 문제 한번 봅시다. 이 친구 어때요? 두 개 줄게.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X축 대칭이라는 거는 두 녀석의 합이 0이란 소리죠. 그치? 그러니까 두 녀석을 합치면 8세타인데요. 8세타가 얼마다? 360도 곱하기 n 거기에 더하기 0이다 이 말이죠. 더하기는 생략을 좀 합시다.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오케이? 내가 아까 안 그래도 수업하기 전에 해봤는데 세타를 나눠야 되죠. 그럼 360도 나누기 8은 얼마게? 나누기가 좀 어렵네. 못하겠다. 이거 얼마예요? 45도 n이죠? 맞아요? 아, 그니까 이 친구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가능한 세타 누구 있어? 45도. 그 다음 거 90도. 그 다음 거 135도야.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요거 두 개 합치면 얼마? 180도지? 거기 90도 하니까 최종 합이 얼마? 270도야?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문제들은요, 크게 두 가지. 지금 본인이 들었을 때 이게 확인이 돼야 돼. 들었더니 일단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는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풀이 방법 자체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시험장에서 이걸 생짜로 모르는 사람이 동경과 시초선 이런 것만 알고 얘를 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치?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괜찮죠? 용주 이해하니? 너 피곤해? 서연이 이해하죠? 어려워요? 일단 말 안 걸게. 잠깐 몇 개 남았니? 이것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요 정도 문제 뭐 그냥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반지름이 6이고요. 중심각이 150도야. 그 친구를 갖고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했죠. 원래 중학교 문제로도 풀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자. 150도를 뭘로 바꾸자? 호, 도, 법으로 바꾸자. 그거를 하면 안 돼. 얘를 가져다가 쌤이 호는 L은 R 세타라 그랬으니까 두 놈을 곱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는 단위가 살아있어서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요 친구 호도법을 바꿔야 돼. 자, 180도가 몇 도가? 180도가 얼마였어요? 파이였죠. 그렇지? 30도는 몇 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지. 그러면 150도는 30도가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거죠. 그럼 6분의 파이가 몇 개? 5개니까 너가 결국엔 6분의 5파이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끝나요. L이라는 친구는 R 세타잖아. R 얼마예요? 6이죠. 세타 얼마예요? 6분의 5파이지. 길이 얼마야? 결론? 5파이. 그게 호의 길이야. 오케이? 진짜 궁금한지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거 기억나죠? 그걸 풀어봐. 똑같이 나와. 다시 넓이 얼마예요? 그럼 내가 L도 구했잖아. 2분의 1에 반지름 6에 L 얼마야? 5파이죠?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약분하고 5, 3, 15니까 15파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게 넓이 그럼 여기 뭐예요? 어디 갔어? 5파이, 15파이. 아하, 그렇구나 하고 문제 끝나겠죠?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자, 이거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거라서 얘는 안 할게요, 지금. 넘어가서 발전 문제 요런 거 하나 할게요. 약간의 고민. 1번 할까, 2번 할까? 1번, 2번, 요 1번 문제는 경화여고, 이제 니네 교재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경화여고 원래 신사고 교재 쓸 때 그 발전 문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말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이건 난이도가 쉬운 편. 그 다음에 요거는 광주고 교과서에 항상 있었고 웬만한 모의고사 문제 있는데 지금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선택. 윤수한테 선택권 줄게. 2번 할까? 자, 이 친구 한번 봅시다. 꽃갈모자가 있어요. 저 친구를 가져다가 전개도를 만들었더니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랑 넓이를 구해라. 자, 이 친구 전개도 어떻게 생기겠어요? 당연히 부채꼴이 일단 하나 펼쳐지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야? 꽃갈콘이니까 잠깐만. 꽃갈콘이니까 바닥이 없네요. 다행히. 맞아요? 얘가 원뿔이면 바닥이 있을 텐데 지금 꽃갈콘은 바닥이 뚫려 있잖아. 그치? 그럼 그냥 이렇게 전개도를 그리고 얘만 뭐 하면 되겠다? 찾으면 되겠다 이 상황입니다. 그림을 봤더니 모선이 얼마야? 그게 24야. 그쵸? 그리고 나서 나한테 궁금한 게 뭐였지? 하고 보니까 중심각의 크기를 찾고 넓이까지 찾으면 된대요. 내가 궁금한 건 여기 각 세타예요. 그럼 이거 계속 쓰던 아이디어들이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반지름 있잖아. 반지름으로 만드는 원이 사실 이렇게 있었겠죠. 지금은 필요가 없지만. 그리고 이 친구의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8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바닥에 있는 이 원의 원주, 원의 둘레랑 여기 위에 있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럼 너가 8cm니까 원주가 얼마야? 16파이 이렇게 나왔겠죠. 여기 둘레 길이 얼마라고요? 16파이라고요. 오케이? 아, 그러니까 너 호의 길이가 얼마야? 16파이야. 다시 L이라는 게 얼마라고요? 16파이야.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L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R 곱하기 세타지. 헷갈리지 마. 여기 R은 이 R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R 세타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냥 16파이는 반지름 얼마예요? 24였죠. 세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어요? 세타를 찾을 수 있어요. 24분의 16은 얼마예요? 24분의 16은 38에 24니까 8로 나누면 3, 8로 나누면 2, 그 다음에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중심각이 3분의 2파이구나. 다른 말로 3분의 파이가 60도예요. 2배니까 120도짜리였구나.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중심각 3분의 2파이 잘 구했고요. 얘까지 알았으면 뭐 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넓이 구할 수 있겠죠. 넓이 따로 구해도 돼요. 2분의 1에 반지름 얼마? 24. 거기에 호의 길이가 L이잖아요. 호의 길이 여기서 얼마 나왔어? 16파이 나왔지? 거기에 곱하기 16파이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다. 넓이 갖고 정리를 하시면 뭐 넓이는 192파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면 삼각함수 초반 파트는 일단 끝이 났다. 잠깐 쉬었다가 올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일반 각이 뭔지, 그 다음 걔를 표현하는 호도법 그것까지 배우고, 그 다음 부채꼴, 그 다음에 뭐 걔네들에 대한 뭐 식들을 좀 배운 겁니다. 이제 삼각함수 시작이거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삼각함수 중학교 때 건 솔직히 쉬웠죠? 어려울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직각삼각형 만들어 놓고 보통 이렇게 갔어요. 여기 각을 어떤 A라고 친다면, 너를 A라고 친다면, 원래 우리가 sin A라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가죠. 높이는 누구야? 너라는 각과 마주보는 변, 요게 높이였지. 그 다음에 코사인 누구예요? 빗변분의 밑변 요거죠. 다시 탄젠트 누구예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써지는 거 맞지? 여기까지 썼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삼각형 중에 직각삼각형이 많은가?
많이 없는 것 같아. 예각이나 둔각이 훨씬 많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각 A를 요렇게만 쓴다면 무슨 짓을 해도 A가 90도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A가 90도가 돼버리는 순간 삼각형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나는 사인 120도 이렇게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정의를 아예 바꿔버려요. 정의를 뭐 한다고? 바꾼다고. 확장을 시킬 거야. 어떻게 확장시킬 거냐면 단위원을 그냥 그려요. 단위원이라고 안 할게. 그냥 원이라고 할게. 원을 그려.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X축 하나 그리고 똑같이 Y축 하나 그리고 조금 맞춰볼까? 이 정도쯤 하면 대충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야. 너라는 점 P가 하나가 딱 있었다고 치면 P에 대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맞아요? P에 대해 삼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그리고 얘를 표현해야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이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요 P의 좌표를 모르니까 x, y라고 둬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고 생각해봐. x라는 좌표는 요 지점을 x라고 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라는 길이가 뭐가 돼요? x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를 x라고 이만큼의 길이를 y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대입을 딱 해보니까 sin a는 뭐가 돼요? sin a는 빗변이 r이니까 r분의 y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코사인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r분의 x다. 그 다음에 탄젠트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분의 y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쵸? 그리고 나서 각을 확장을 시켜보는 거야. P를 이동시키자. 이동을 쭉 시키자. P를 여기까지 이동을 시키면 파란색으로 쓸게.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래서 요런 식의 각이 하나 생기겠지. 맞아요? 근데 요런 P라는 친구의 좌표도 x, y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의 각은 이제 90도를 넘겼지만 그래도 너를 이걸 정의로 해버리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지금? 각 A를 90도보다 크게 만들고 싶은 거야. 360도 이상의 숫자들을 다 집어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서 쓰던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안 쓸 거고 앞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뭐라고 정의하겠다?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로 정의하겠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간단한 문제들이 보통 어떤 식이냐? 예를 들어 P의 좌표가 있었다 칩시다. 그럼 P의 좌표가 마일, 2야 이렇게 써볼게. 그럼 당연한 건데 요 삼각형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삼각형을 하나 딱 그려보면 여기 길이가 얼마야? 1이겠죠. 마일이니까 1이겠지. 여기 길이가 얼마야? 2겠죠. 그러면 빗변은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되잖아.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루트 5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빗변 루트 5분의 y 얼마야? 2죠. 그치? 다시 코사인 세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밑변 얼마야? 1이지. 근데 저건 길이가 1인 거지. 좌표로 갑니다. 좌표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다시 탄젠트로 들어가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쓰면 돼? x가 마일이고 y가 2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어릴 때 조금 짜증났던 건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요 수업을 듣는데 막 이해가 안 돼서 짜증이 나는 거야. 어느 부분이 그랬냐면 점을 여기까지 긋는 거 오케이. 근데 왜 삼각형을 아래로 그리지? 뭐 이런 생각이었어. 삼각형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 뭐 이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약간 이제 머리가 안 좋았던 건데 니네가 생각을 잘 해보면 결국에 삼각형을 그린 목표 자체는 뭐예요? 빗변 구하려고. 빗변 구하려고.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용들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빗변을 딱 구하면 이제 좌표가 있으니까 쌍코탄을 전부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요게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를 확장해서 가져가는 얘기일 거고요. 앞으로 하는 대부분의 얘기, 그래프 이전까지의 모든 얘기는 너로 설명을 보통 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써놓은 게 여기 사인, 코사인, 탄젠트고요. 제대로 외워야 돼요. y가
사인이고 x가 코사인이죠. 제가 배울 때는 이걸 갖고 이제 사인이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요거 코엑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니네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기억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제대로. 자,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마 4,3 이렇게. 근데 방금 우리 했었잖아, 그렇지? 일단 안 풀 거고요. 뒤에 있는 거 한번 종합을 쭉 한 다음에 내가 실제로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뭘 찾아라? 빗변을 찾는 게 일단 일반적입니다. 빗변 찾고 x, y 집어넣으면 대충 끝나는 그런 문제들일 거고요. 여기서 뭐 이제 비율에 대한 얘기 있는데 이런 거는 따로 언급 안 할게요. 우리 삼각형 요거 기억은 하고 있죠? 맞아요? 이 삼각형을 가지고만 있으면 표를 당연히 만들 수 있을 거고요. 0도랑 90도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면서 설명 한번 또 드릴게요. 지금 요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 보기 2번 같은 게 니네는 잘 안 나오고 최근에 그냥 본 적은 있어. 작년에 저기 근데 위례 쪽이거든요. 거기는 위례 한빛고에서 이제 한 7번 문제로 저거 확장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인 원과 동경이 만나는 점이니까 원이 있다 치고 각이 얼마가 될 때? 각이 여기가 될 때,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y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겼을 때 요 지점을 딱 가져다가 점 P라고 잡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 대해서 P의 좌표를 구해라 이런 얘기를 썼어요. 왜냐면 내가 뭘 알아야? 좌표를 알아야 문제를 풀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겠죠. 3분의 2파이는 몇 도니? 그럼 다시 물어볼게. 3분의 파이는 몇 도야? 60도예요. 그거 2배니까 이거 몇 도야? 120도란 말이야. 여기 써져 있는 각이 120도짜리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요 각이 몇 도짜리야? 60도짜리겠지. 그림을 조금만 이렇게 그려볼까? 60도짜리 이렇게 있었겠죠. 맞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반지름이 1인 건 확정이잖아. 그럼 이걸 뭐를 알고 있어? x랑 y를 찾아올 수 있죠. 어떻게? 2대 1 대 루트 3이잖아. 그치? 2대 1이니까 2분의 1. 여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2분의 1, 위쪽으로 2분의 루트 3을 간 거니까 여기 있는 P의 좌표는 몇 컴마면?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플러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P 좌표가 구해지면 그 순간 사코타는 다 구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문제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거였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남은 내용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나 이 어원은 처음 봐요. 내가 마플로 교재를 처음 안 하다 보니까. 사인. 저 어떻게 읽어요? 시누스? 코시누스? 생물러? 모르겠네. 어쨌든 저런 어원이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넘어갑시다. 이 삼각함수 각의 부호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외우는 게 어렵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생각을 하는데 삼각함수가 정보량이 꽤 많아. 근데 어떤 게 좀 많은 거냐면 얘를 풀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실 너네가 함수, 방정식 이런 거 어려워하는 이유도 뭐예요? 걔를 풀기 위해서 똑같은 걸 다른 해석을 계속 할 수가 있잖아. 그치? 삼각함수도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잘 버무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삼각함수의 부호 판단은 언제나 얘로 통일하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의미상 이렇게 됩니다. 사인이라는 친구를 생각을 해봐. 사인 세타라는 친구가 있대. 이 친구는 정의 자체가 r분의 x야. 바본가? y야. 코사인 세타가 있대. 코사인 세타는 정의 자체가 r분의 x야. 탄젠트 세타가 있대. 탄젠트 세타는 정의 자체가 x분의 y야. 이렇게 갔죠. 근데 잘 생각을 해봐. 빗변 r이란 친구는 무슨 짓을 써도 길이기 때문에 계속 양수겠죠. 맞아요? 여기서 x, y만 좌표로서 음수를 가질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사인의 부호는 사실 누가 결정하는 거야? y가 결정하는 거야. y가 음수면 사인은 음수고 y가 양수면 사인은 양수란 말이야. 같은 얘기야. 코사인을 가져다가 x 이렇게 부르겠죠. 그 다음 탄젠트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돼요? xy의 좌표가 풀풀이거나 마마거나 이런 식으로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가 중요해지겠지. 그럼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x축이 있고요. 그 다음 y축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상태에서 사인은 언제 플러스일지 고민을 해보자. 플러스만 생각을 하세요 지금. y가 플러스인 영역은 어디? 여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인은 1사분면에서 플러스고요. 여기서도 플러스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코사인은 어때요? x가 양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1사분면에서 플러스고 4사분면에서도 플러스겠죠. 마지막으로 탄젠트 봅시다. 부호가 풀풀이거나 마마여야지 플러스겠죠. 그러니까 1사분면에서 플러스일 거고 3사분면에서 플러스겠죠. 여기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모두 합쳐서 우리는 올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외우기 시작하냐? 하나하나들을 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조금 어지럽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배울 때 보통 올을 발음할 때 얼 이렇게 갑시다. 사인이니까 싸 이렇게 쓰고, 여기 탄젠트에서 안만 떼올게요. 안, 코, 얼싸안코 이렇게 외우시면 딱 맞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얼싸안코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을 가져다가 나중에 이걸 외워. 얼싸안코는 안 돼. 근데 코사인, 그럼 코사인이 어디 있어? 4사분면에 있어요.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름을 올려놓은 친구들이 플러스를 담당하는 겁니다. 모두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요 내용까지 알고 계시면 뭐 크게 부호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 거고요. 잠시만요. 요거 넘어가기 전에 얘를 알고 있으면 요거 판단이 되거든요. 봐봐. 위로 올라가서 내가 이거 아까 넘어갔잖아. 실제로 자주 쓰는 내용은 보통 전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얘가 관련이 있는 게 너가 x고 너가 y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맞는 그냥 삼각형을 맘대로 그려요. 그리고 이 정도는 판단이 돼야 돼. 이거 몇 사분면이야? 마이너스니까 왼쪽 3이고 오른쪽이 2사분면이겠죠. 얘가 2사분면인 거 빠르게 판단을 이미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x자리에 4니까 4를 그냥 써. 마사 이런 거 안 중요해. 4라고 써. y자리에 그냥 3이라고 써. 그럼 피타고라스면 여기 3, 4, 5니까 여기 5겠죠? 맞아요? 이걸로 빗변을 구해. 그 다음 사인은 그럼 5분의 뭐야? 5분의 3이겠죠? 이게 내가 하던 사인 있잖아. 다시 코사인 뭐야? 5분의 4겠죠? 탄젠트 뭐야? 4분의 3이겠죠? 일단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2사분면으로 부호 판단해. 2사분면에서 누구 플러스야? 사인만 플러스겠죠? 사인만 플러스로 두고 코사인, 탄젠트 전부 뭐라고 하는데요? 그냥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이렇게 조금 많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돼. 특히 좌표가 나와 있는데 이걸 못 찾으시면 그건 좀 힘들어요. 다시 넘어가는 걸로 하고 부호 판단까지 갔습니다. 이 친구 나중에 각변환할 때도 중요하니까 기억 좀 하시고요. 부호 좀 판단하자. 이거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야? 몇 사분면인지 보란 거죠. 얘는요. 대분수 기억나지? 1과 4분의 1파이 이런 개념이잖아. 1보다는 좀 큰 친구야. 1파이가 얼마예요? 180도야. 거기서 4분의 1을 더 갔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친구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겠죠. 맞아요? 그럼 3, 4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 탄젠트만 플러스겠죠? 맞아요? 요 순서만 찾아올 수 있으면 된다.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렇군.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 당연히 할 수 있죠. 사코를 곱했는데 플러스래요. 그러면 결국엔 풀풀이거나 마마라는 거잖아. 경우가 어떻게 돼? 얘네 둘의 부호가 같았다는 의미죠. 부호가 뭐였다? 같았다. 그러면 사인, 코사인 둘 다 플러스려면 몇 사분면이야? 올 1사분면이죠. 맞아요? 아니면 사인, 코사인 둘 다 마이너스여야 되지. 사코가 둘 다 마이너스면 누구만 플러스야? 탄젠트만 플러스였겠지. 탄젠트가 플러스인 사분면 3사분면이죠. 그래서 1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요 정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넘어갈게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 막 눈물밖에 안 나요. 자, 개념 3번 봅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제 미적분 2를 하신다 본인이, 그러니까 고3 때도 이제 미적분을 하신다. 얘를 기반으로 해서 또 넘어가는 식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것까지는 안 할 거고 그냥 적당히 하겠다. 그냥 고2 때 보통 수학을 끝내죠. 그러면 그렇게 간다 하면 우리는 앞으로 요거만 아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의미상 이제 이렇게 돼요. 정말 가능한지 지금 증명을 한번 해보면 코사인 x,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있어. 근데 코사인은 정의 자체가 뭐분의 뭐야? r분의 x야 y야? x였죠? 사인은 뭐야? r분의 y였죠? 이 친구 무슨 분수? 번분수지? 그럼 여기 있는 r끼리 약분이 싹싹 되겠죠? 남는 친구 뭐예요? x분의 y죠? 요 정의 자체가 뭐랑 똑같아? 탄젠트랑 똑같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탄젠트를 마주치면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요 친구가 하는 말도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볼까요? 얘 사인이 뭐분의 뭐야? r분의 y야. 전체의 제곱이죠. 코사인이 뭐분의 뭐야? r분의 x야. 전체의 제곱이야. 그치? 그게 1이야. 이 친구들은 계산을 하면 r제곱분의 r제곱 한번 쓰자.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그게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요 친구 넘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다? r제곱이다 이 얘기죠. 요 상황 자체가 피타고라스를 성립시키는 말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얘기야 이렇게 갈 거고요. 우린 여기 있는 친구 두 개는 반드시 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 이 정도예요. 보고 나서 맞아 저거 가능해 이 정도가 원하는 게 아니야. 식을 전개를 해나가다가 1이 나왔네? 마지막 1이 남았어? 그럼 내가 필요하면 그걸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말할 때는 이제 뭐 사제, 코제 1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가 나오냐? 요거 있죠. 잘 봐. 얘 이제 푸는 방법이 그럼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나는 밑에 주스처럼 푸는 게 싫어요. 이건 제곱을 해야 되고 니네가 제곱을 잘 못해. 그리고 루트도 잘 못 써. 이 사람들 맨날 틀려 느려 막.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추천은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수능 문제로 따지면 요런 게 보통 수능 한 5번 이렇게 나오더라고 실제로. 종종 틀려요 애들이. 코사인이잖아. 나는 삼각형을 그냥 일단 이렇게 그릴 거야. 뭐를? 삼각형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코사인은 뭐분의 뭐야? r분의 x죠. 실제로 r에 대한 길이가 5라는 건 아니야. 그치? x에 대한 길이가 3이라는 건 아닌데 어차피 나는 사코탄 자체가 전부 비율이잖아. 맞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쓰자. r 자리에 5라고 써. 오케이? x 자리에 뭐라고 써? 그냥 3이라고 써. 그럼 피타고라스가 눈에 잘 보이죠? 높이 얼마겠어? 4겠죠? 이렇게 생겨.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이제? 너를 갖고 사인 세타가 얼마야? 하면 5분의 4야 이렇게 쓰겠죠. 탄젠트 세타 얼마야? 하면 그거 5분의 3, 바본가? 3분의 4야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아직 부호 판단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죠? 이게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야. 누구만 플러스야? 얼싸 안 코. 코사인만 플러스지. 너는 플러스. 남은 거 두 개 뭐?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야 이렇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요게 가장 편해요.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렇게 추천 안 합니다. 넘어가서 요거 그냥 진짜 플러스 알파라서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미적분 내용. 전부 이제 지금 현재 미적분, 너네 기준으로 미적분 2. 고3 되시면 이제 미적분을 하면 이런 것까지 배운다. 이름만 알려줄게. 이거 뭐게? CSC. 얘는 코, 시컨트. 얘는 그냥 시컨트. 얘는 코, 탄젠트야. 그럼 결국에 정의가 뭐냐면 사인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탄젠트 역수를 저렇게 부를 게 뭐 이 정도를 배워요. 얘네들에 대한 뭐 미분, 적분 다 배우긴 하는데 의미는 크게 없고요. 그 여기 있는 사제, 코제 1을 가져다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1풀 탄제가 시컨트 제곱이다. 혹은 1풀 코탄제가 코시컨 제곱이다 이런 걸 배우긴 하는데 우리는 안 배울 거다 하면 요거 하나 그 다음 요거 하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나중에 내가 영상 하나 보여줄 건데 영상 볼 때 얘네들도 종종 나오거든요.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 넘어가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개인적으로 나는 이거를 배웠긴 했거든요. 배우긴 했는데 외운 적은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안 외웠어. 근데 이제 본인이 만약에 좀 시간이 남아, 뇌 용량이 좀 남아, 그럼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 우리가 사제코제 1위를 알고 있잖아. 우리 중학교 때 같은 거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 기억나요? 두 녀석의 합이 얼마고 두 녀석의 곱이 얼마야? 그러면 이거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기억나? 그치? 얘네들 문제 스타일이 어때요? 항상 합, 곱, 제곱합 얘네 있지. 그 세 가지 중에 몇 개를 줘요? 두 개를 주고 식을 엮으라고 시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만드는 문제였는데 지금 이런 거 보면 합을 줬죠. 뭘 줘요? 합을 줬지. 근데 안 줘도 아무것도 안 줘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야? 기본이 1이잖아 얘가. 맞아요? 얘는 항상 요 두 개가 성립을 해버려요. 그러면 너가 필요하면 곱을 물어볼 수 있지 않니? 뭐 이런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은 외울 필요는 없고 원래 나는 그냥 풀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되는지만 하나 정도만 보여줄게. 지금 여기 있는 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얼마라고? 1이라고 두자. 이건 당연한 거니까. 지금 사코의 합이 얼마야? K야 이랬단 말이야. 내가 누가 궁금하냐면 곱이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두 녀석의 합 요렇게 돼 있는 합 전체를 제곱을 하면 그거는 이제 순서를 이렇게 쓸게. 앞에 거 제곱 사인 제곱, 뒤에 거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두 배의 두 놈의 곱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합을 뭐라 불렀어요? K라고 알려줬다네. 여기 있는 사제코제를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1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식이 어떻게 나와? 너는 K제곱은 얼마야? 1 플러스 2 사코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갖다가 집어넘기면 요런 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굳이 외워야 하느냐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치? 그래서 저는 이건 곱셈 정리지. 혹시 자기가 이제 업보가 좀 있다.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좀 덜 해서 요게 좀 약하다 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있거든요. 이거 이 곱셈 공식 테스트 요거를 드릴 테니까 생짜로 다 외우시고 집어넣으면 참 그냥 잘 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였구나. 그런 얘기였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팁을 드리자면 코사인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럼 코사인 문제 어떻게 풀면 돼요? 코사인이래. 탄젠트 문제를 풀고 싶어. 어떻게 풀면 돼? 얘는 무조건 코분의 싸로 바꾸고 시작하면 돼 그냥. 이렇게. 그 정도 문제들이구나. 이런 거 풀진 않고 뒤에 개념 익힘에 있어서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상력함수 정의 들어가자. 얼마 남았지 지금? 몇 개 없네? 오늘 아주 완벽하게 수업이 끝나겠는걸? 자, 세타라는 친구를 뭐라고 둘게?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둘게. 그때 싹둑한 좀 구해주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면 집어넣는 거고요. 안 익숙할 때는 그냥 뭘 그리면 돼? 동경을 그리시면 돼요. 아니다. 너 원래 숙제 안 봤잖아. 까먹었다. 미안하다. 자, 그럼 요거 그냥 동경을 한번 그려서 풀어봅시다. 이렇게 동경을 그려요. 이건 거짓말이야. 단위원이야. 단위원을 그려요. 자, 마이너스 3분의 세타. 다시 물어볼게. 3분의 파이는 몇 도예요? 60도야. 60도인데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졌겠죠? 아래쪽으로 그려진 상태에서 삼각형 간단하게 그릴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 맘대로죠. 비율이 내 맘대로란 말이야. 그럼 이 친구가 내 맘대로 여기를 1이라고 잡으면 정확히 사실 K로 잡는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가 2K일 거고 여기가 루트 3K 이렇게 나오겠지.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이 상태일 거고요. 여기서 사인을 한번 쓰자 하면 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여기 좌표 좀 써보고 그러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맞아요? 그럼 여기 사인은 뭐분의? 루트 3분의 K. 잠깐만 이상하게 했네. 마이너스 루트 3K죠? 맞아요? 루트 3K. 그러면 이 친구가 2K분의 얼마야? Y 값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K 이렇게 쓰면 되지. K를 보통 생략하고 할 거야 앞으로. 왜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체가 분수, 다른 말로 비율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갖다 집어넣어도 돼요. K를 쓰면 귀찮으니까. 결론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다시 코사인 어때요? 2K분의 코사인은 X니까 플러스 K구나 이거. K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결론이 얼마 나와요?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뭐 쌓고 갖고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기울기 쓰셔도 돼요. 지금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맞아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 여기 있죠? 오케이? 아 뭐 이 정도 얘기구나.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본인이 요거 문제 풀 때 단위원을 풀면서 하고 있잖아 지금. 요건 굉장히 귀찮은 상태고요. 우리 다음 수업 정도 지나면 내가 각 변환하는 거랑 그런 걸 좀 몇 개 알려줄게. 그럼 그냥 그때부터는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냐면 3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 친구가 결국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로 바뀌어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그럼 사인 3분의 파이는 60도잖아. 사인 60도 얼마야? 하면 대답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끝. 요 정도 문제야 사실은. 이해하시죠? 오늘은 처음 배웠기 때문에 뭘로? 단위원 그려서 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그렇군. 자 여기 있는 점 마사 콤마 마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고요? 삼각형을 그냥 그려요. 삼각형 그리고 너가 4, 너가 3, 너가 5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죠? 그러니까 사인은 5분의 마이너스 3, 코사인은 5분의 마이너스 4, 탄젠트는 4분의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오케이? 이 정도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거는 하나 얘기를 좀 아니야 일단 하면서 가자.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 기억하고 가. 탄젠트는 뭐는? 탄젠트는 정의 자체가 기울기죠. 탄젠트가 곧 기울기야. 얘가 하는 말 자체가 탄젠트 세타가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걸 이미 알려준 거예요. 오케이? 심지어 4분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죠. 그럼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면 돼. 밑변이 2고 높이가 1인 거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거지. 요런 삼각형을 그냥 그려. 그럼 빗변이 얼마야? 루트 5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사인이라는 친구는 어때요? 사인은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코사인은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2사분면이니까 사인만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겠죠? 계산 다 하시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유리화까지 끝내시면 뭐 답은 짜잔 이 정도 표현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용들 나오면 이것도 근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단 하나라도 알면 걔네들은 결국에 R, X, Y 이 세 가지에 대한 두 개를 갖다 주는 거잖아. 사포탄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개 다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정도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뭐야? 똑같은 문제네? 하나 해볼까요? 세타 3, 4분면 이거 너네가 지금 해봐. 시간 줄게 빨리. 다 했나요? 아니야?
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안 되셨으면 미안하지만 같이 한번 보세요. 3, 4분면 각 저거 왜 준 거야? 부호 판단하라고 준 거야. 자, 나 탄젠트 하나 알았죠? 그럼 문제가 사실 끝났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 머리로 한번 이렇게 그리는 거야. 삼각형이 있고 x 얼마야? 이게 누구야? 탄젠트에서 x잖아. 이게 누구야? y잖아. 너가 3이야. 너가 4야. 그럼 여기 얼마야? 5야. 이렇게 간다고. 사인은 5분의 4야. 코사인은 5분의 3이야. 근데 3, 4분면이야. 얼싸안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야. 이렇게 끝내면 되겠죠? 요 정도 판단하시는 게 제일 편할 거고요. 원하는 내용은 이거야. 읽고 머리로 방금 레이저로 쓴 거 있죠? 상상하고 이렇게 답 나오시는 게 제일 베스트. 오케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천천히 연습하시고요. 요즘 풀이 굉장히 많죠? 뭐 알아서들 하세요. 제가 40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인 게 있고 점 하나 있고 저만큼의 각을 알파라고 하자.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알파라는 친구는 내가 보던 대상과는 조금 달라졌죠. 내가 보던 대상은 좀 달라졌네. 그 상태에서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들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OA의 길이 오케이.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반지름 알아요? 몰라요. 너를 몰아두자. 1 이런 거 한번 둘게요. 그러면 이제 이 행동이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 요 밑변 세타로 표현을 해볼게. 5P분의 5A. 그러니까 빗변과 밑변은 무슨 관계야? 얘가 밑변이니까 코사인 관계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건 처음 볼 수도 있어서 천천히 할게. 코사인 세타는 결국엔 뭐분의 1분의 뭐예요? 5A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결국에 5A 자체가 뭐다? 요거 자체가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가죠. 요거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잖아. 예를 들어 여기가 7이잖아. 여기가 세타잖아. 그러면 밑변에 관련 있는 건 사인이랑 코사인 중에 누구야? 코사인이지. 그럼 코사인 세타 어떻게 쓰면 돼요? 코사인 세타는 7분의 밑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결국에 밑변은 7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요게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를 갖고 코사인 세타, 여기를 갖고 뭐라고 써요? 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아요? 누구에 집중했더니? 각 세타에 집중했더니 저렇게 표현이 돼. 내가 얘를 알파로 집중을 해서 한번 봐볼까? 빗변은 똑같죠? 그럼 이번엔 요 빗변과 여기는 무슨 관계야? 사인 관계지.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쓰면 사인 알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얘는 다른 말로 쓰면 코사인 알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지.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너네들이 짜잔 들어있어. 그럼 나는 그냥 여기 있는 친구를 갖고 사인 알파의 제곱을 뭐로 생각하는 게 편하겠어요? 너는 정확히 뭐랑 똑같아? 코사인 제곱 세타랑 정확히 똑같겠죠? 맞아요? 여기 같은 표현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오는 식이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거기에다가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게 얼마야? 16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 사제 코제 얼마예요? 1이죠. 요거 자체가 얼마라고? 1이란 말이야. 결론 탄젠트 제곱 세타가 얼마다? 15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1, 4분면이니까 플러스일 거고 결국에 루트 15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요 친구는 따지고 보면 1분의 루트 15인 거야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면 너에 대해서 탄젠트를 알았으면 나머지 사인 코사인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인 같은 걸 하나 찾아볼게. 요 친구가 x고 요 친구가 y잖아. 그치? 그러면 삼각형을 그냥 그려. 1분의 루트 15 이렇게 그려. 1 루트 15 이 상태죠. 양쪽 제곱하고 더하면 16 루트 15니까 여기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인 한번 세타 이렇게 해볼게. 사인 세타는 4분의 얼마야? 루트 15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잘 보세요. 세타에 대해서 여기가 얼마? 4분의 루트 15란 말이야. 그렇지? 4분의 루트 15. 그러면 얘 사인을 구하지 말고 코사인을 구해볼게.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이 4분의 1은 실제로 구하려면 뭐분의 뭐여야 돼? 1분의 5A여야 되겠죠? 맞아요? 너는 1분의 5A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가 나와? 5A의 길이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결론이 4분의 1이다 될 거고요. 아이디어들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머릿속에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돼. 싹코탄 중에 하나만 나오면 내가 문제 풀 수 있어. 뭐라고? 싹코탄 중에 하나만 나오면. 근데 얘가 혼자 알파라서 싫어. 근데 그림을 명확히 줬어. 심지어 얘가 1사분면이라고 했잖아. 야, 근데 1사분면으로 고정할 거면 이거는 사실 삼각함수 문제가 아니지. 중학교 문제잖아, 이거. 기억나요? 안 나요? 이거 단위만 저렇게 안 그려주고 그냥 네 옆에 삼각형 그려주고 우리 중학교 때는 이런 거 봤었는데 사분원을 그려요. 여기 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선을 딱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려.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 각을 x라고 하고 여기 각을 y라고 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변을 표현하기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중3 때. 맞아요? 요거 하실 때 보면은 아 너는 x에 대해서 코사인이야 가기도 했고요. 너는 y에 대해서 뭐야 이렇게 갔었잖아. 얘가 사실 이거 원만 지워놓으면 똑같은 문제거든요. 누구? 코사인 세타랑 사인 알파랑 같아 이 문제. 그렇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식이 생길 거고 다만 여기서 사제코제일이건 확인을 했어야 될 거고 그렇죠? 나머지 그런 문제가 쭉 풀렸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이런 거 풀 때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래요. 그럼 너가 왼쪽에 있는 더러운 친구들을 계산을 해서 오른쪽처럼 나오는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이 친구들은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냥 곱셈 공식 계열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암기가 좀 기반으로 돼서 계산을 쭉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야 돼. 지금 너네가 뭐 다항식들 전개하거나 인수분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 그 정도 목표를 갖고 푸는 거야. 제곱 해봅시다. 앞에 거 제곱하면 뭐예요? 사인 제곱 세타. 뒤에 거 제곱하면 뭐야? 코사인 제곱 세타. 가운데 두 배 두 놈의 곱이니까 두 배의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거죠. 그치? 두 번째 거 뭐예요? 앞에 거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뒤에 거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두 녀석의 두 배 두 녀석의 곱 이렇게 들어오겠지? 맞아요? 이거 둘을 합쳐달래. 자 그러면 이거 사제코제 이거 사라지죠? 이거 사라지지 더하면 사제코제 얼마야? 1이죠. 이거 얼마야? 1이죠. 두 녀석 합치면 결론이 얼마 나오겠어요? 2가 나오겠지. 맞아요? 2가 나왔네? 맞아요? 이러고 끝내라는 얘기야 지금. 오케이? 문제를 푸는 느낌은 좀 아니긴 한데 계산을 할 수는 있어야 될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거든요. 작년에 많이 본 스타일들이 이거 다 쓰기 귀찮잖아. S 이거 다 쓰기 10 이렇게 쓰시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풀이할 때 그거 이렇게 지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멋있잖아. 이거를 다 쓰는 게 이렇게 맞아요? 근데 나는 이걸 꾸역꾸역 다 써요 보통. 풀다가 만약에 풀이를 하다 귀찮아지면 요런 부분을 귀찮으니까 밑줄로 블랭크 처리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냥 알아서들 하시고요. 보통 S, C 이렇게 푸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더라. 오케이? 원장쌤도 내가 알기로 X, Y 이걸로 써서 푸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풀게요. 자, 이 친구 그냥 간단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합차죠? 합차면 1마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나오지? 맞아? 뒤에 거 얼마야? 1마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요거 이대로 끝내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당연히 통분해야 되겠지. 앞에 있는 1은 뭐분의 뭐예요? 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 계산을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분모가 뭐가 나오고 분모가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고 분자가 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거기에서 곱할 거야. 이 친구 마찬가지겠죠. 코사인 제곱 세타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이렇게 쓰겠지?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정리가 더 돼요? 잘 안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걸 또 곱한 다음에 분자끼리 전개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정해졌단 말이야. 탄젠트는 코분의 싸다. 그 다음에 사제코제는 1이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보여야 돼.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그거 얼마예요? 그거 1이죠.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 너가 코사인만 갖고 가고 싶어. 그럼 그거 1마 사제지. 맞아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렇게지. 대충 꼴 비슷하죠? 이 친구가 어떻게 보여요? 저는 이렇게 보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일 것 같거든요. 순서 바꿔줄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케이?
그러면 1마사제는 뭐라고요? 코제라고. 1마사제가 코제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 전체를 뭐로 봐야 돼? 너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봐야 되죠. 맞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제 1마 코제에 마이너스인 거잖아. 그치? 이 친구 어떻게? 부호만 마이너스만 꺼내와. 마이너스 1마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꺼내와. 1마 코제는 뭐겠어요? 사인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너가 사인 제곱 세타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쓱싹쓱싹 사라져요. 마이너스 뭐야? 플러스지? 너 계산했더니 1 진짜로 나오네. 끝. 이 정도 문제인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계산하는 과정은 어때요? 솔직히 중간에 하다가 뇌정지 와서 그냥 멈출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계산한 게 끝인지 아닌지 자신도 없을 수 있거든. 근데 요 정도 사제코제 1을 활용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 얘기였군.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네. 세타가 몇 사분면? 3, 4분면. 그 다음에 너를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계산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전개를 해야 되나? 자, 이제 고민을 해보세요. 탄젠트를 코분의 싸로 바꾸고 번분수를 바꿔서 계산을 할래? 아니면 탄젠트 먼저 넘겨서 탄젠트부터 정리할래? 난 그냥 탄젠트부터 일단 정리할게요. 이거 그냥 선택사항이야. 그냥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는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오죠. 전개를 해야 되겠네. 결국엔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2 플러스 루트 3 전체 탄젠트 세타가 곱해졌다. 이 정도로 쓸게요. 그게 얼마다? 1플 탄젠트 제곱 세타, 탄젠트 세타다. 자, 그럼 숫자만 왼쪽으로 두기 위해서 이렇게 갑시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자리 넘어가면 플러스 되고요. 저기 있는 1 탄젠트랑 합치면 결국에 식이 어떻게 나와? 3 더하기 루트 3 거기에 탄젠트를 곱한 친구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있는 1 갖다가 넘기면 오른쪽에 1 플러스 루트 3밖에 안 남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왔어? 탄젠트 세타는 뭐다? 3 플러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네 이렇게 나오죠? 식이 조금 꼴 보기가 싫어? 그럼 뭐 하면 돼? 유리화 하세요. 유리화하면 분모에다가 뭘 곱해요? 너의 차. 분자에다가도 너의 차를 곱하겠죠? 그럼 분모의 차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9-3 나오겠지? 6분의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이 친구는 전개를 해줘야 될 거야. 아 근데 좀 싫다. 이렇게 돼 있겠죠? 계산하시면 어때요? 6분의 앞에 거 둘이 곱하면 3, 뒤에 거 둘이 곱하면 3이야. 그거는 사라지겠죠? 그 다음 중간 거 곱하면 3 루트 3, 중간 거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지. 그러니까 결론이 2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알았니? 근데 계산이 조금 안 따라와지면 천천히 하세요. 아하! 여기 탄젠트군. 나는 이게 좀 더 편해요. 루트 3분의 1. 오케이? 그러면 이 탄젠트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분모가 루트 3이야. 여기 루트 3이야. 여기가 뭐야? 1이잖아. 맞아요? 요렇게 생기면 여기 2겠죠? 2대 1대 루트 3일 거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 몇 도겠니? 30도짜리 거 보이죠? 맞아요? 아, 뭐 이런 친구구나. 그때 사인을 구해라. 2분의 1. 부호는 사분면을 판단하면 나오겠죠? 짜잔 이렇게 되면 끝나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거까지만 할까? 잠깐만. 다는 못 나가겠네.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오늘 들어봐. 지금 요 문제 풀면서 계산이 어느 정도로 따라올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가져다가 넘겼죠. 전개를 했잖아.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씩만 다 언급을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전개를 할 때 앞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뒀어요. 근데 탄젠트 앞에 있는 개수는 묶어서 뒀죠. 왜 그러냐면 나는 결국에 탄젠트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탄젠트를 여러 개로 뿌릴 필요가 없어요. 탄젠트 개수를 정리해놨어 지금. 그리고 이 친구 갖다가 넘기면 여기 있는 탄젠트랑 더해져서 3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숫자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남겠지? 이 친구 이렇게 써놓고 마무리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꼴 보기 싫어서 유리화 하잖아? 근데 이 친구 유리화 할 때 옆에다 또 그거 쓰는 거 뭐 안 되면 해야 되겠지만
익숙하시면 암산하시는 게 맞아요. 특히 유리화는 결국에는 식을 쓰고 눈으로 보겠다는 개념이잖아. 그럼 식을 머리로 쓰고 그거를 생각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너가 합이니까 여기다 차곱하고 여기다 차곱할 거고, 합차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앞에 9 뒤에 3이죠. 그치? 그래서 그것 빼면 6 나올 거고, 분자에다 이제 안 보이가 쓰자. 이거 전개를 또 해보시고 전개하고 정리하니까 조금 더 깔끔해졌겠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가, 우리가 보통 유리화를 하는 것만 배우지 이거 반대로 내리는 걸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을 하나 알려줄게. 루트 3이라는 건 내 느낌에서는 불투명도로 느껴지거든요. 불투명도 얼마? 50%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3은 뭐야? 100%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머릿속에서 4분의 2 약분돼 안 돼? 약분돼. 왜? 어떻게 해요? 난 니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쓱쓱 2로 나누면 2로 나누면 1, 나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4는 2가 몇 개 있어? 2개. 2는 1개. 2개 1개 있으니까 약분하면 2 하나, 2개 이렇게 써지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같은 얘기야. 이 친구가 3분의 루트 3이 있었어. 얘를 약분한 거거든요, 머릿속에서. 어떻게? 50%짜리랑 100%짜리가 있어요. 약분하면 얼마 남겠어요? 얘는 안 남겠지. 얘는 약분하면 얼마 남아? 50%만 남겠죠? 50%가 누구야? 루트 3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두 장의 카드를 겹쳐놓다 생각하고 지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생각까지 갖고 우리 계산하는 것도 조금 속도가 더 나셔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멋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수업